이 끝나고 4월 8일 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공청회 관련된 내용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병석 박사님이 발제를 했는데 뭉텅거려가지고 월성 2, 3, 4, 5기 환경영향 평가서는 조작됐다라고 결론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냉각제 방사능 농도를 측정조차 하지 않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경주에서 공청회를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게 질문 기회 안 주는 질문 기회를 억지로 받아서 힘들게 질문했는데 제가 딱 하나만 질문을 했습니다. 월성 2, 3, 4, 5기 냉각제 방사능 농도는 측정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한수원 연구원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당연히 측정을 했죠. 우리가 그것도 안 하고 평가서를 작성을 했겠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당신들은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별도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항해한 평가서와 관련되어서 아마 처음 접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사선 항해한 평가서는 원전을 정상 가동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이 나오면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평가서 작성은 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고 목록을 작성하는 겁니다. 뭐 운전하다가 타이어 펑크가 날 수도 있고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될 수도 있고 노면이 미끄러워서 차가 전복될 수도 있고 햇발전소에서 그와 유사한 사고들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갖고 사고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 사고 목록 작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핵심적으로 중심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이제 한병석 박사님의 발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트릭을 써서 중대사고를 사고 목록에서 빼버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사고 목록을 작성을 하면은 각각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능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사고에 따라서 방사능 발생의 양이 다르겠죠. 이렇게 발생한 방사능이 우리들한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경주 시민들이 입는 피해가 다르고 거리에 따라서 울산 시민이 입는 피해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이 저는 조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면 이 방사능 양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각각의 사고에 따라서 누출되는 냉각제 양이 다를 거예요. 사고 규모에 따라서 원자로 안에 있는 냉각제가 바깥으로 누출되는 그것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냉각제의 누출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사고 목록에서 특정이 되는 거예요. 한수원이 임의로 다 정한 거죠. 여기에도 우리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냉각제가 누출이 되면은 그러면 이 냉각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능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하겠죠. 이 농도를 그러면 측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한수원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일단 걔네들 보고서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방사선 항해영향 평가서입니다. 이것이 원본이고요. 이것을 좀 추각한 것이 저희들이 주민공람 때 본 내용입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원본에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주 목자가 있으면은 방사선은 3.5 방사선은 여기에 관련 내용이 있고요. 6.2 사고로 인한 영향의 방사선언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3.5는 일반적인 원전 가동 시의 상황이고 6은 사고 시의 상황입니다. 3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죠. 방사선은 3.5에 여기 보시면은 자기들이 냉각제와 관련해서 냉각제 여기에 월성 1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대를 했습니다. 월성 1호기 1994년도에 측정치를 활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캔도6 발전소의 냉각제 계통 내 방사선 쭉 측정치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냉각제 계통과 관련된 것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거는 감속제, 원자로 내에 감속제 계통의 측정을 한 겁니다. 1994년도 월성 1호를 측정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5 방사선을 해서 이거는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수조에 있는 냉각수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1994년도 월성 1호기를 측정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월성 2, 3, 4, 5기 시뮬레이션을 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그것도 월성 1호기 측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2, 3, 4, 5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서 전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전체가 조작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2 사고 시에 방사선을 어떻게 자기들이 특정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가? 여기에는
월성 1호기 1994년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 자료 출처가 나오죠. 월성 2호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이 월성 2호기에서 사용한 것이 1994년도 월성 1호기 자료입니다. 앞이랑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있는 수치들을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바로 월성 1호기 94년도 자료를 인용해서 사고 시에 원전 또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작이고 사기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포항 MBC가 방송을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수원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 기자들이 취재를 하면 도망 다니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래 말하면 또 한수원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월성 1호기하고 월성 2호기, 3, 4호기 쌍둥이 원전인데 뭐 30년 자료면 어때? 그냥 사용하면 되지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송에 나온 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중에 하나가 2019년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월성 원전에 들어가는 해결료의 모델이 바뀌었습니다. 37R에서 37M으로 새로운 연료로 교체를 했고요. 연료 교체에 따라서 자기들이 방사선 항원 평가를 했어요. 연료가 변경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변경 이후에 만일에 사고가 난다라면은, 한수원식 사고가 난다라면은 주민들 피폭량이 2배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환경영향 평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2배씩 증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연료가 바뀌었고, 이것을 분석하는 전산 코드가 일부 최신 기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뭐 전문가를 좀 더 봐야 되겠죠. 하나 좀 비슷한 단서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새로 바뀐 해결료 같은 경우에는 안쪽 피복관에 흑연이 도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자기들이 밝히고 있고, 그 이유는 새로 바뀐 원료의 중심봉은 직경이 좀 작아서 그 에너지 발생량이 좀 적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라고 일단 그렇게는 적혀 있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형태의 해결료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 결론입니다. 결론. 방사선 항원 평가서 한병석 박사님이 쭉 발제를 했지 않습니까? 사고 목록 조작됐습니다. 중대 사고 같은 거 다 뺐기 때문에 방사선량 조작됐습니다. 30년 전 측정치를 갖다 썼기 때문에 실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다 조작이다. 조작이다. 그래서 방사선 항원 평가서 폐기시키고 수면 현장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마치겠습니다.